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 곳. 이제는 또 다른 미지의 영역인 뇌를 연구하여 뇌지도를 만들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한 미세먼지를 측정하여 대기오염 지도를 그린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꿈꾸는 삶을 현실로 만드는 이곳.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출발합니다. 브레인 코리아 랩 24시.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연구소로 한국과학기술의 모태이자 기준이 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찾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제일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역사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곳 역사관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걸어온 길과 그동안의 성과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병건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장님, 제가 여기 지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있는 역사관에 와 있는데요. 정말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키스트는 어떻게 설립된 거죠?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미국을 국빈 방문하셨을 때 미국 정부로부터 베트남 참전 요청을 받고 그냥 그 대가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연구소를 하나 이렇게 해서 주식사에서 만들어진 연구소가 키스트고요. 지금 키스트는 1966년 설립되어서 금년에 벌써 48주년이 지났고 조금 있으면 50주년이 되는데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단기 압축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그런 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키스트에서는 정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연구 분야가 있죠? 키스트는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유일한 종합연구기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 분야를 갖다 말씀드리면 뇌과학, 그다음 에너지 환경, 재료, 로봇 분야, 그런 쪽을 대표적인 연구 분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진행하는 연구 중에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연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키스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10년, 20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연구를 갖다가 이렇게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 그런 미래를 대비한 연구뿐만 아니고 다음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아는 사람들에 대한 기초 연구가 여기서 진행이 돼서 그런 검토를 거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쓸 수 있는 그런 병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들이 뇌과학에 대한 연구, 치매도 포함될 수 있고 우울증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뇌에 대한 것, 또 차세대 반도체는 또 어떤 것일지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대한 그런 연구가 대표적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태양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에서부터 로봇, 영상, 미디어에 대한 원천 기술, 환경, 에너지 위해성 평가를 담당하는 녹색도시 기술, 재활 로봇, 생체 재료 등을 연구하는 의공학 분야, 미지의 영역이자 미래 개척 분야로 손꼽히는 뇌과학 기술 등 종합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요. 2000년대부터는 융복합 미래 원천 기술 연구를 주 기능으로 삼아 프론티어형 연구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세계 40여 개국 기관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며 세계적인 연구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수많은 연구 분야 가운데 최근 들어 큰 각광을 받고 있는 뇌과학연구소의 기능 커넥토미스 연구단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현대사회의 중대한 도전 과제인 뇌의 작용을 연구하는 곳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해외 우수 인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진들이 오늘도 어김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실험실 벽에 그려져 있는 이 모양이 우리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런 신경세포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지어 있는지 이런 신경망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경망 매핑이 뭐예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주는 그 부위와 신호를 받는 부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느 세포가 어느 세포에게 얼만큼 신호를 주는지 일일이 자세한 지도를 만드는 것을 신경망 매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들은 무려 150조 개의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신경망 매핑은 이 복잡한 뇌의 시냅스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뇌지도를 그리는 것이 가능한 것은 시냅스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인 mGRASP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신경망 영상화 기술은 두 세포 간의 전기 신호를 측정해 광학 또는 전기 현미경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머리카락 두께의 2500분의 1에 해당하는 20나노미터 간격으로 연결된 시냅스를 정확히 관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진현 박사팀이 개발한 mGRASP를 통해 이제는 미세한 시냅스의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mGRASP는 녹색 형광 단백질을 통해 뇌세포의 시냅스를 찾는 기술인데요. 먼저 쥐의 뇌에 녹색 형광 단백질을 주입합니다. 쥐에게 주입한 단백질은 해파리에서 추출한 녹색 형광 단백질 분자를 2개로 나눈 겁니다. 신호 전달 세포는 파란색, 신호를 받는 세포는 빨간색. 그리고 떨어져 있던 두 세포가 연결되면 초록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곳이 바로 20나노 간격으로 있는 시냅스의 위치입니다. 두 세포가 만날 때 마치 스위치가 켜지듯 녹색 형광물질의 초록색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신경세포 시냅스의 위치와 연결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뇌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녹색 형광물질을 주입한 쥐의 뇌를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준비 과정을 살펴볼까요? 먼저 뇌를 응고력이 강한 한천용액에 넣어 고정시킵니다. 차가운 얼음을 통해 딱딱하게 만들어주고요. 다음으로 뇌를 얇게 잘라서 하이드로겔이라는 물질을 투입해 불투명한 뇌의 지방은 제거하고 신경세포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광학 현미경을 통해 뇌를 관찰하는데요. 두 세포가 만난 지점, 즉 초록색 표시를 통해서 신경 연결망, 시냅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제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병의 원인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조금 더 빠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는 아마도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파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의 신경 네트워크를 이해할 수 있는 뇌지도는 뇌질환 치료라든가 뇌과학 분야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는 무궁무진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 역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비의 조직으로 남아있는데요. 뇌지도를 필두로 앞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뇌과학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다양한 열쇠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기오염 지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해도를 측정해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오염을 연구하는 환경복지연구단을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환경복지연구단의 아침은 늘 이렇게 출장 준비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차량 모습이 범상치 않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이제 이런 미세먼지를 측정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차량은 주행을 하면서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차량 위쪽의 흡입구로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 내부 기계와 연결되어 공기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흡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가 입자의 수능도를 측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그러한 입자들의 표면적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준비하다 말고 성호 씨가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연구원 옥상에는 여러 대형 기기들이 갖추어져 있었는데요. 이것은 공기를 만드는 제로 에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동형 측정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장비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제 제로에어라는 이제 수산 공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기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방금 켠 상태입니다. 측정 장비에 제로 에어를 넣는 이유는 미세먼지 측정 장비의 공기값이 0 상태로 유지돼야 외부 공기가 들어왔을 때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오늘은 제법 하늘이 맑아 보이는데 실제 대기오염 상태는 어떨까요? 이동형 측정 차량을 타고 주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 도로 위에 미세먼지가 실시간으로 측정되는데요. 이때 각 도로별 미세먼지 수치를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일주일에 한 4회 이상은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맑은 하늘을 보는 게 어려워졌죠?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오염이 심각합니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주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을 다니며 꼼꼼하게 미세먼지를 측정했는데요. 역시 차량이 많은 곳일수록 미세먼지도 많았습니다. 보시면 이랑 같이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이렇게 많은 지역일수록 이런 이제 오염된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의 경우는 어떨까요? 차량을 세워놓고 미세먼지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서 보면 주변 오염이 많이 없어서 PM 농도도, 입자 농도도 대부분 이제 낮게 나타납니다. 미세먼지는 시간대별, 차량 수, 또 같은 장소라도 횡단보도나 육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육교로 직접 올라가 미세먼지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차량이 주행할 때 나오는 이제 배기가스 농도 때문에 오히려 횡단보도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에 대해 항상 그 피해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 차량을 이용한 대기오염 측정이 끝나고 연구원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연구원에서 상시적으로 측정하는 미세먼지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연구원 옥상에 설치된 사이클론이 공중의 공기 입자들을 모읍니다. 사이클론을 이용해서 그 입자를 포집한 상태입니다.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주기로 사이클론의 필터를 교체해 주는데요. 필터를 꺼내보니 드문드문 까만 먼지들이 보입니다. 실험실로 가져와 미세먼지들을 분석하게 될 텐데요. 기계로 분석하기 전 포집된 미세먼지를 일정한 크기로 자릅니다. 오려진 미세먼지 표본을 분석기에 넣고 성분을 분석합니다. 이 필터 속에 이 유해한 그 탄소 성분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지금 이 기계를 가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동 차량을 통해 측정한 미세먼지와 연구원 내 미세먼지 데이터 값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분석을 합니다. 같은 장소라도 시간대별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르게 나타났고요. 또 공기 입자의 성분값 수치를 통해서 공해의 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치를 낸 다음 대기오염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대기오염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의 이제 위치를 표시를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대기오염 상태를 단계별로 표시한 대기오염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도 박사님께서 오셔서 데이터 값을 체크해 주셨는데요. 지도에 나타나는 색깔은 대기오염 상태를 나타냅니다. 빨간색으로 갈수록 공기 상태가 나쁨, 반대로 파란색으로 갈수록 좋음을 의미합니다. 키스트 내부하고 여기가 이제 농도가 낮고 오히려 이제 내부 순환로가 이제 농도가
오히려 이 종합로나 화랑로에 비해서 더 낮았던 것이 재밌는 저런 이제 오염 지도를 확보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오염도 공간분포를 가시화함으로써 대기질 관리에 유용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학교나 어린이 보육시설 이런 시설을 어느 위치에 설립을 해야 될지 이런 토지 이용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그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성호 씨가 만든 대기오염 지도를 지도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잘 관측이 된 것 같아요. 네. 분명하게 교통량이 많은 지점에서 8배 이상 오염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으니까 측정 결과가 잘 측정이 된 것 같고 분석도 잘 된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았어요. 네. 짧은 시간 안에 넓은 지역의 그 대기 오염도의 공간 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 측정 시점에 따라서 측정 날이나 측정 시간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대기 오염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1년 365일을 이렇게 동일한 도로를 늘 이렇게 측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측정을 가지고 또 대표성 있는 평균화된 어떤 오염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기오염 지도를 비롯한 환경복지연구단의 활동들은 도로교통, 환경정책 등의 기초가 되어주고 나아가서는 보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원분들의 톡톡 튀는 매력을 알아보는 시간 랩톡. 오늘 랩톡 함께해 주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신입연구원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할게요. 다른 연구소에서는 없는 네모가 우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는 있다.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볼까요? 하나, 둘, 셋. 지민 씨는 사랑방이라고 쓰셨는데요. 사랑방에서는 어떤 걸 하시는데요? 사랑방에서는 이제 약간 휴게실 같은 건데요. 이제 서로를 사랑하며 소통하며 이제 안마 의자에 누워서 안마도 하고 이제 자유롭게 연구도 논의할 수 있고 사적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근데 박사님하고 같이 단둘이 들어가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까 박사님 좋다고 하셔놓고서 지금 둘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한 거죠? 저는 안 불편한데 제 친구들을 보니까. 아, 이렇게 수습을. 아니, 저는 수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세요? 둘이 있으면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저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아버지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나에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란 네모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오픈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럼 성호 씨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왜 여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이불 같은 의미죠? 주위에 있는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마치 입을 덮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들어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아까 연필도 잘 써시. 아, 맞아요. 연필도 안 사주신다면서 따뜻한 분들 맞으신가요? 아, 네, 뭐 학용품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판매하시거든요. 네. 학용품만 제외하고? 네. 네, 그러면 현철 씨. 디딤돌이라고 써주셨는데요. 키스트가 이제 제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하나의 디딤돌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해서 디딤돌을 좀 적었습니다. 첫 번째 직장으로 키스트 어떠세요? 최고의 직장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보팀. 네, 그럼
지민 씨, 네. 아까 사랑방에서 방자만 지우셨네요. 네. 퀴스트는 사랑이니까요. 아, 퀴스트는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죠? 일단은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좋은 연구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게 뽑아주신 것부터 이제 감사한 거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들 말씀하셨지만 너무 다 서로 도우려고 하고 이제 뭐 연구도 같이 하려고 하고 사랑이 넘치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 퀴스트는 사랑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귀염둥이 만화 백과사전이라고 쓰셨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죠? 일단 제가 모르는 게 있을 때 그냥 옆에 앉아 계신 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앞에서 오시는 박사님께 그냥 아무나 붙잡고 여쭈면은 다 알려주시거든요. 답이 막 튀어나오나요? 네. 정말 살아있는 백과사전. 네. 근데 왜 만화를 붙였냐면 네. 이게 그 대답 여기서 일하면서 배우는 게 그 백과사전처럼 딱딱한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되게 모든 게 다 신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그래서 만화 백과사전이라고. 백과사전. 네. 다들 직장이신데 그래도 너무 재밌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과학기술연구원 하면 되게 딱딱한 이미지인데 다들 너무 여기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서 저도 괜시리 기분이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나 아니면 앞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남몰래 가지고 있던 나의 소중한 특별한 꿈이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역시 다 있으시는구나. 준호 씨는 어떤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저 중학교 2학년 때 뇌출혈이 있으셨거든요. 지금은 후유증으로 말이 어눌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그 언어 능력을 보조해야 된다 그러나 그런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게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인데 그 이유를 끝까지 계속 살려나가서 아버지 옛날같이 말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뇌과학 연구 쪽을 생각하신 건가요? 네. 정말 대단한 꿈인 것 같아요. 꼭 그런 칩 개발하셔서 다시 아버님이랑 재밌게 농담도 하고 네. 재밌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랩톡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들의 팔색조 매력을 알 수 있어서 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한국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어디선가 노력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연구의 산 증인이자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 연구를 선도하며 국가 발전의 중심축을 이어나갈 것입니다.